청년 실업률이 12% 선을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께서는 혹시 기억나는 광고, 카피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딱 굉장히 오래된 카피인데요. 네. 사랑해요 밀키스. 정말 오래됐네요. 아, 그거 맞아요. 많이 따라했어요. 네. 주윤발. 주윤발이죠. 그때 참 멋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오래전 네. 일이긴 하지만 요즘 뭐 학생이 또 밀키스 주윤발을 알까요? 잘 모를 가능성이 네, 높고요. 그렇겠죠. 그다음에 좀 더 떠오른 게 또 있다면 그 천우식품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참 좋은데 정말 좋은데 남자한테 이거 참 그러죠. 말할 그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 문구가 맞습니다. 저는 되게 기억에 남고요.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전에 한번 이 제품 한번 먹어봤는데 이 사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까? 네, 딱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과학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데 요즘 협찬 받으시나 봐요. 개인적으로 지금 이렇게. 저는 그게 굉장히 좀 괜찮았어요. 한동안 그래서 거기 그러셨구나. 꽂힌 적이 한 번 있어가지고 그 카피의 문구가 무엇을 말하는지 좀 알 수 있는. 그렇습니까? 한동안 또 굉장히 유행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네, 굉장히 많이 따라했죠. 네네네. 저 같은 경우는 네. 저는 이제 제가 아시아나항공 재직할 당시에 저희 회사가 좀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네. 그때 광고 카피 하나가 회사를 살렸어요. 그게 뭐냐면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항공. 그래서 그 이후로 출연하는 그 CF 모델들은 아름다운 사람들의 대명사가 됐고 그러면서 회사 이미지까지 좋아지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그런 카피였습니다. 엄청나네요. 네.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요즘에는 진짜 이런 광고의 카피가 우리 어떤 트렌드를 반영하기도 하고요. 소비자의 감성도 자극하고 또 네. 구매도 촉진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매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네네네. 제가 이렇게 오늘 광고 얘기를 하는 이유 혹시 눈치채셨나요? 전 바로 눈치챘어요. 오늘 지원자가 아마 그쵸. 분명 여기 지원하는 학생일 맞습니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광고 카피라이터를 지원하는 학생인데요. SK 플래닛에 네. 지원을 희망한다고 합니다. 네. 어떤 회사인가요? 그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네. SK 플래닛에서 현재 그 광고 업무를 좀 맡고 있는데 원래는 그 분리된 회사였어요. SK M&C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 중에 광고 회사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죠. 네. SK 경우는 그게 바로 SK M&C였습니다. 근데 여기 M&C가 마케팅 앤 컴퍼니 그래서 네. 이름에서부터 벌써 마케팅 전문가들이다. 이렇게 이런 색깔이 숨겨져 나오고 있죠. 네네네. 자, 그래서 이 회사는 M&C라는 회사는 뭐 광고에만 그 이렇게 한정된 게 아니라 마케팅과 관련된 전반적인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였어요. 네. 뭐 지금도 그런 역할을 하는데 2013년도에 SK 플래닛과 통합이 되어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그 지원하는 학생이 지원한 그 직무는 광고 기획 및 제작 그리고 클라이언트 관리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직무가 되겠습니다. 그 광고 업무 중에서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는 그 일이 굉장히 또 맞습니다. 업무 강도가 세다고 들었거든요. 네. 야근은 뭐 밥 먹듯이 하고 그렇죠. 네. 그런 업무죠. 그렇죠. 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또 SK 플래닛에서는 광고를 애드버타이징이라고 해서 직무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 네. 부분에서도 특히 카피라이터를 좀 하고 싶다고 하거든요. 어떤 직무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보통 이제 인쇄 매체라든지 네. 방송 매체, 뭐 신문이라든지 잡지라든지 뭐 라디오라든지 뭐 텔레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광고에게 소비자들의 어떤 공감할 만한 어떤 카피의 문구를 이제 만드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는 뭐 표제, 뭐 부제어, 뭐 슬로건, 본문의 어떤 내용까지 전부 다 작성을 해야 되는 어떤 책임을 갖고 있고요. 그냥 가장 중요한 건 결론적으로는 광고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구분을 해야 되고 차별화를 시켜줘야 되고 기억을 나게끔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카피라이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피라이터는 어떤 상품의 어떤 가치라든지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을 좀 잘
역량을 잘 소개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또 말씀을 드리자면 네. 유한 킴벌리의 우리 강산 푸르게 이런 게 저는 굉장히 그 회사의 어떤 제품과 기업을 잘 반영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결론적으로는 그런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저귀를 만들고 이런 회사한테는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을 캠페인을 하면서 카피를 만들었다는 거 이거 자체가 또 회사의 어떤 가치를 어마어마하게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카피라이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카피라이터 하면 우리가 굉장히 센스 있는 문구만 작성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어떤 이렇게 그렇죠. 완성되기까지 광고를 완성되기까지 그렇죠. 많은 일을 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카피라이터 하면 좀 이제 보통 광고의 꽃이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걸 네. 통해서 어떤 뭐 제작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이걸 통해서 고객들이 그 상품을 기억하고 구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 카피라이터는 광고의 꽃이라고 좀 말을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지원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그 SK 플래닛이라는 회사에 지원할 경우에는 주로 이제 4년제 대학 졸업자들 중에서 네. 전공 다양하게 뽑습니다. 근데 굳이 카피라이터를 하기 위해서 뭐 어떤 전공을 좀 뭐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뭐 광고공부학과, 신문방송학과, 문예창작과 이런 걸 공부하면 유리하긴 하겠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카피라이터들 중에 보면 공대 출신들도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처럼 전공보다는 감각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타고난 감각. 여기서 중요한 건 타고났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타고난 감각. 그러니까 이 타고난 감각은 무슨 뭐 어떤 학과를 나오고 어떤 대학을 나오고 뭐 어떤 공부를 한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감각은 저는 별표 100개, 타고난 감각 별표 100개. 별표 카피라이터 100개.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그 외에 조건 외에 다른 역량은 또 뭐가 있을까요? 필요한 역량? 필요한 역량들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가 사물을 좀 바라볼 때 약간 다양한 분야에 대한 어떤 호기심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과 좀 약간 사물을 좀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눈 같은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좀 독창적으로 좀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는 역량이 저는 좀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껴지고요. 네. 그 다음에 광고 또 카피라이터 하게 되면 사람들이 무슨 문구만 몇 가지 딱 적어주면 이제 끝난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손쉬워 보일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네. 문구 하나를 만드는 그 과정 자체가 보통 밤샘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문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제품에 대한 이해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고 산업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고객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런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딱 이것을 한 문장으로 딱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끈기라든지 체력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어떤 직업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광고주와도 어떤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광고주를 어쨌든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최종적인 건 네. 광고주가 결제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광고주 설득해야 되고 또한 이 광고를 모두 제작하는 사람들 다시 또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조차 납득이 안 간다면 절대 고객들을 설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커뮤니케이션 능력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좀 저는 책 같은 걸 좀 많이 읽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인문학서죠. 그렇죠. 그런 인문학 서적이라든지 다양한 분야 어떤 책이나 이런 것들을 습관처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좀 뭔가 본인이 표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한계점은 분명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유머러스한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은 주변에서 좀 카피를 잘 만드는 친구는 네. 유머러스한 어떤 생각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잘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유머러스한 어떤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유머 좀 감각. 카피도 재밌어야 되니까. 그렇죠. 카피, 재미있는 카피가 결론적으로는 뜨니까요. 근데 제가 학생회장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네. 슈퍼맨이어야 되겠네요. 슈퍼맨. 네. 책 많이 읽은 슈퍼맨. 네. 네. 저희가 자소서 쓸 때도 그 헤드라인 한 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네네. 광고에서 그 핵심 한 줄을 만드는 카피라이터 그렇죠. 그 영향이 또 중요하고 또 광고주를 설득하고 프레젠테이션이 많기 때문에 그런 발표력,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네네. 책을 많이 읽고 또 여러 가지 관점,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또 재미있어야 된다는 것까지 네. 정말 네. 만능 재주꾼이어야 네네. 되겠네요. 네네. 그러면 또 우리가 우리 취준생들이 궁금해할 그런 정보일 텐데 연봉 수준은 어떤가요?
연봉은 굉장히 뭐 천차만별이라고 좀 할 수 있습니다. 회사 규모가 좀 어떠냐에 따라서 혹은 이 사람이 좀 프리랜서냐 아니면 이 사람이 시장 내에서 어느 정도는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냐 예를 들면 보통 보게 되면 이 카피라이터도 보게 되면 네. 약간 연예인처럼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우리 뭐 3대 카피라이터, 뭐 5대 뭐 카피라이터 CF에도 나오시고 그렇죠. 뭐 그렇죠. 그런 유명하신 분들은 하나 딱 터트리게 되면 뭐 노래가 하나 빵 터지듯이 엄청난 어떤 회사 그 제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들이라서 네. 또 이런 분들은 프리랜서로 또 움직이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약간 어떻게 보면 급여 수준이 다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뭐 억대 연봉을 쉽게 버시는 분들도 꽤 많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우리 오늘 지원자는 SK 플래닛을 지원하는데요. SK 플래닛 같은 경우에 연봉은 어떻게 될까요?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네. SK 그룹 중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학생들 이렇게 SK 플래닛을 얼마나? 네, 얼마인가요, 지원했는데 도대체? 5,700만 원이더라고요. 모두가 진짜 그걸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정말 싶습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 우리 돈이야 돈. 돈을 보고 일을 하셔. 아닙니다. 뭐 돈이 1위는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강력한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조건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뭐 듣고 보니 또 맞는 말이네요. 네. 인정. 빠른 인정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오늘 지원자 홍성국 씨를 제가 이번에도 먼저 만나봤는데요. 재미있는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아, 네. 재밌나요? 아까 말했던 그 유머 감각이 있는. 네, 근데 그 재미가 조금 독특한 재미예요. 좋네요. 그래요? 네. 기대되네요. 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광고 중에서도 카피라이터에 지원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네.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그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있지 않을까 상당히 네. 좀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은 제가 알겠더라고요. 관점이 다르다. 네, 새롭게 보려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멋지네요. 네. 일단은 기대되네요. 광고 쪽을 준비하는 친구들 보게 되면 약간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남학생들도 보게 되면 약간 이렇게 뭐 귀걸이를 좀 하는 친구도 좀 있고 약간 개성이 좀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수염을 좀 기르시는 분도 많고 네. 약간 좀 예술을 할 것 같은 뭐 이런 느낌? 일반적인 약간 직장인 이런 포스라기보다는 약간 좀 자신의 개성 같은 것 좀 있는 친구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제 그런 광고 쪽으로 면접 보는 친구들 보게 되면 너무 이렇게 정석가 같은 친구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저는 떨어질 것 같다는 예감을 주면 네. 뭔가 약간은 그런 것보다는 약간 독창적인 좀 개성이 있는 그런 친구들이 확실히 좀 광고계에서 많이 살아남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네. 맞아요. 좀 유연한 사고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복장이라든지 이런 틀에 박힌 그렇죠. 생각 이런 거에서도 좀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좀 얼리어답터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회사에서 딱 말했던 게 뭐냐면 남들이 쓰고 있지 않은 디바이스 같은 거 쓰고 있는 거 있으면 한번 다 알려줘라. 아, 그 친구는 이제 스마트폰밖에 없는데 근데 그 친구가 제가 봤을 땐 그 떨어질 것 같다 예상했던 게 뭐냐면 딱 자기는 스마트폰 외엔 다른 디바이스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거기 왔던 친구들이 전부 다 약간 처음 본 막 이 기기들을 막 얘기하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성향들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막 호기심, 사물에 대한 어떤 막 이런 호기심이나 새로운 것들 막 받아들이는 것들이 누구보다 좀 빨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기대되는데요. 홍성국 씨 이력서 컨설팅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네. 자 일단 사진이 참 모범생스럽습니다. 일단 네. 네. 아쉽네요. 네, 사진은 다시 좀 네. 준비를 네. 하는 걸로 네.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이메일 주소가 참 마음에 드는데요. 네. 아이디가 스토리텔러예요. 그래서 카피라이터답게 그쪽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좀 어필할 수 있는 좋네요. 네, 좋은 인상을 주고 있네요. 맞습니다. 저는 그리고 성국 씨 그 이력서를 보면서 느낌이 어땠냐면 처음에는 회계네
회계학과 좀 고리타분하겠네. 아 물론 회계가 꼭 고리타분하는 건 네, 아닌데 네. 근데 카피라이터라는 걸 놓고 보니까 안티를 그런 걱정하신 것 생각이- 같은데 지금. 그런 네. 생각이 들었고요. 아, 네. 전국의 회계학과 전공자 죄송합니다. 네, 오해 그런 의미 없으시기 아니고요. 바랍니다. 네. 그랬는데 뒤로 넘어갈수록 오잉 오 뭐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경력도 화려하고 호기심도 많았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기대가 훨씬 더 많이 됐습니다. 경력도 상당히 좀 길고 그렇죠. 네. 이 경력상 같은 경우는 약간은 뭐 특이할 만한 크게 보이진 않은 것 같고요. 뭐 네. 그러니까 가봄이라는 지금 창업을 한번 했던 경험이 좀 있고요. 네. 근데 이 광고 쪽의 지원자들의 특성이 인턴 경험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통 인턴 경험이 근데 2-3번 정도씩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네. 약간은 또 이 유관 분야에 대한 인턴 경험이 약간 약하게 보여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사무보조 들었어요. 행정 업무. 네. 네네네. 그다음에 또 이 친구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회사에서 어떻게 이제 평가하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결론적으로 창업을 한 건데 요즘에 회사에서 약간 창업에 대해서 반드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도 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냐면 지금 2012년 12월부터 5월까지 6월 달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스펙을 쌓기 위한 창업을 했구나. 좀 약간은 본인이 굉장히 어필을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네. 창업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런 네, 요즘에 그런 친구들이 네, 좀 많이 인상을 있더라고요. 줄 수 그냥 있다는 거죠. 한번 만들어보고, 스펙 때문에? 만들어보고 열정과 도전이라기보다는 잠깐 해보고 그냥 접고 다시 또 취업 준비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요즘에는 좀 때에 따라서는 장벽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일단 그 경력상에선 저도 유관 관련된 경험을 쌓은 건 아니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제 공모전부터 내려가 보시면 네. 관련된 게 상당히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맞습니다. 공모전에 여러 번 참가를 했네요. 네네. 저 수행 프로젝트를 보면 또 저는 면접에서 좀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자기소개서에도 명확하게 써주진 않았는데 네. 업무 성과 보면 4개월간 수익 4천만 원 매출인가 수익인가 이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저도 이게 같고요. 너무 좀 걸릴 것 같다. 진짜 수익이면 그걸 한 달에 하시지. 1,000만 원인 거죠. 매출은 뭐 4억 정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의외로 될 것 학생들이 같습니다. 좀 수익과 매출을 잘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너무 기본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또 이 친구는 회계학과이기 때문에 나중에 네. 좀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잘못 작성한 거게 되면 여기도 좀 약간 뭐가 이게 좀 뭐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좀 표현을 잘 못한 것 같기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좀 문제의 소지는 좀 그렇죠. 있다라는 신뢰감을 그렇죠. 신뢰도가 떨어뜨릴 수도 있죠. 신뢰도. 왜냐하면 그 또 카피라이터 보게 되면 정확한 표현을 써야 된다는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자기소개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일단 저는 전체적으로 소제목을 달아서 굉장히 궁금하고 또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카피라이터 지원자로서 제목 자체가 카피잖아요. 자기소개서 그렇죠. 카피. 네. 그래서 기대를 좀 많이 했었어요. 좀 네. 다른 사람들과 좀 차이가 있지 않겠냐.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몇 개는 그래도 노력한 게 보이는데 평범한 것들이 좀 많아서 아쉬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저도 약간은 카피라이터 보니까 헤드라인을 더 많이 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네. 대출 봤을 때는 약간은 평이하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했었고 여기서 어떻게 더 이상 할 수 있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직무가 카피라이터다 보니까 보는 사람이 이렇게 기대감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고민해서 좀 재미있게 이목을 맞습니다. 끌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또 전형적인 또 자기가 쓰는 스타일보다는 좀 약간 스토리텔링을 굉장히 좀 재미있게 끌고 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머리를 뚫고 지나간 한 발의 총알 이건 어떤가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봤을 때 이 사람의 어떤 네. 이미지를 형성하기에는 좀 약간 약하지 않나라는 네. 게다가 그 좀 일관되지 않은 것도 좀 아쉬운데 네. 카피처럼 하고 밑에는 2번 같은 경우는 세상의 모든 광고를 분석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장 같은 것도 들어가 네. 있고 이런 것들이 카피처럼 다 일관성 있게 좀 진행되면 참 좋겠어요. 특히 그쵸. 광고회사 같은 네. 경우는
헤드라인을 다 달아도 형식을 좀 통일을 해주면 훨씬 더 보기가 좋거든요. 뭐 그래서 뭐 사자성어를 쓴 친구들은 모든 항목에 그렇게 한다든지, 뭐 사자성어로. 네, 아니면 하시고. 문장으로 끝났으면 다 네. 문장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개조식으로 할 거면 개조식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형식을 좀 통일을 해주는 네. 게 좋은데, 어디에서는 문장 점으로 끝나고 어디에서는 그냥 단어나 물음표로만 끝나고, 이런 부분이 조금 정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표현 중에 여기서 저의 1 목표는 2 목표는 사실 이게 좀 표기가 약간 일부러 특이하게 쓰려고 이렇게 쓴 건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첫째, 뭐 둘째 이렇게 가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긴 한데 네. 올해는 저희 좀 방송을 보시고 너무 숫자에 집착해서 그런 거라면 좀 약간 또 바로잡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네, 네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 첫 번째 항목에서 좋았던 건 뭐냐면 학생들이 이제 지원 동기를 할 때 제가 지원하는 회사 참 괜찮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쓰는데 네. 그런 생각을 언제 갖게 됐는지 계기는 무엇이었는지 빠뜨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2014년 희망의 내일편 CF를 접해서 이랬다라는 시간과 계기가 들어가 있는 게 저는 좋았습니다. 네. 저런 건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항상 말했던 뭐 드라마 첫 회가 항상 더 매력적이어야 된다, 재미있어야 된다. 우리 글을 볼 때도 항상 훅이란 걸 많이 얘기를 하는데 뭔가 되게 딱 꽂히는 부분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나는 광고에 이런 광고 보고 관심을 갖게 되었고 나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는 것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것도 결론적으로는 누군가는 내 거를 집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광고라는 것도 결론적으로는 그 광고를 통해서 누군가 이 제품을 사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과연 이 서류를 제가 뽑아줘야 될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약간은 매력이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 친구의 그 매력이 어디에 있냐면 실제 5번 항목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항목을 보시게 되면은 한번 이걸 먼저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네. 저도 이거 정말 나만의 인상적이었어요. 싱크탱크, 네. 일기장이 PR이 되는 세상. 이 친구가 얼마나 노력했고 얼마나 되고 싶다는 게 이 5번에 다 나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일본에 썼으면 맞습니다. 어땠을까? 저는 이거를 이런 위로 생각이 끄집어내서 들었어요. 뭐 굳이 내가 뭐 SK 뭐 광고를 받고 막 이런 걸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을 소개를 해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보게 되면 각 기업별 포지션에 적합한 카피 20개, 포트폴리오 할 수 있는 스토리보드 32개, 네. 상품의 출시와 프로모션 그 PR을 고려한 기회가 6개가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분석한 영상을 200개가 넘고 500개가 넘는 영상 광고를 보고 이 부분이 저는 분명히 1번 항목에 들어가서 그래서 내가 이거 하고 싶다라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네. 다소 약간은 이 부분은 전혀 좀 매력을 찾기는 좀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다음에 2번 항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항목에서는 직무 연구 경험을 이제 블로그 관련해서 썼는데 뭐 이것도 좋겠지만 실제 네. 직무를 했던 걸 썼으면 훨씬 더 좋을 뻔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제목이 세상의 모든 광고를 분석하겠다.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포부를 너무 큰 포부를 던지는 것보다는 네. 좀 더 재미있거나 혹은 그 내용에서 캐치할 수 있는 재치 있는 표현이 훨씬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서요. 이 제목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해봤어라고 하는 게 예전에 정주영, 네, 그렇죠. 네. 네. 정주영 전 네, 회장님. 뭐 다른 그룹이긴 하지만 도전을 상징하는 그런 질문으로 일단 시작을 해서 짐작은 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가 너무 도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라고 해서 결과를 써버리는 거. 이 부분이 좀 확 이렇게 반전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걸 보면요, 도대체 장점은 뭐고 단점이 뭔지가 명확하게 저는 보이지가 않았어요. 네. 뭐 세 번째 줄부터 하지만 기회의 비용에 대한 단점들은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네. 명확하게 좀 해주면 기회 좋겠습니다. 비용을 어떻게 계산을 해서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택을 했는지 그런 부분이 나와줬다면 그런 결과나 어떤 행동하는 선택에 대해서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나와줬을 텐데 그런 내용이 없이 그냥 한 줄로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좀 부족했네요. 오히려 이 서류만 보게 되면 카피라이터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광고 A에 좀 더 가까운 사람 같다라는 느낌을 좀 더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기대가 컸는지 약간은 서류 평가에서는 아쉬운 평가를 남긴 것 같아요. 저는 좋은 소스가 있는데 그걸 약간은 본인이
약간 요리를 잘 못하지 않았나라는 그러니까 아쉬움이 5번. 있습니다. 5번이 1번으로 갔어야 돼요. 네, 5번이 또 거기서부터. 1번으로 가고 또 공모전 관련된 내용들이 아까 또 3번으로 또 가고 3번 했던 게 다시 4번으로 가고 약간 배치에 대한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아마 이번 기회를 하게 되면 아마 굉장히 잘 쓸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봤을 때는. 그러면 우리 홍성국 씨가 준비한 1분 스피치를 보면서 계속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홍성국입니다. 어렸을 때 카피부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흥미를 아, 끄는 데 맞습니다.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아쉽네요. 중학교 때부터 커뮤니티에 글을 쓰기 시작했고 고등학교가 돼서는 출판 제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저 글쓰기를 좋아했던 소녀는 저런 이제 부분들이 나아가야 자소서에 할 좀 일정한 나왔으면 청년이 하는 되었습니다. 바람이었습니다. 글쟁이라는 제 꿈은 어떤 누구나가 인정할 만한 다시 찾아보게 만드는 광고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SK는 저에게 그런 광고를 보여준 곳이었고 표정이 너무 이제는 경직된 것 그 SK 같은데요. 현장에서 맞습니다. 저와 함께 광고를 제작하고 싶습니다. 경찰청 사람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든 광고를 통해 또 다른 사람도 광고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인상적인 광고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아 역시 아쉬워. 어, 여기서도 처음에 카피 딱 보여주고 5번을 했던 항목을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된 게 글쟁이 뭐 이렇게 연결됐으면 아 너무 참 좋았을 텐데 소재거리는 뭐 예를 많은데 든다면 뭐 망가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글쟁이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만의 어떤 표현을 딱 하고 근데 안녕하십니까 홍성국입니다가 뭡니까 이게 도대체 카피라이터 지원자 네네네. 아쉽네요. 좀 자신의 개성을 더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계속 아쉬움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저는 홍성국 씨 조금 걱정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그거인 것 같아요. 처음에 만났을 때 막 너무 재밌고 그랬다 그러는데 네. 이 포장하는 기술을 오늘 많이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면 우리 홍성국 씨 밖에서 긴장하고 있을 텐데요. 실제로 만나서 모의 면접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